이번 추석 연휴에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 요리사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1화를 시작했다가 4화까지 쭉 이어서 봤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1화부터 4화까지 한 번에 볼 정도로 빠져든 사람으로서 일단 지금까지 느낀과 놀라운 점을 한 줄 평하자면 자극적이지 않아도 재밌을 수 있구나입니다. 도파민의 시대, 고자극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한 즐거움으로 재미를 준다는 것이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흑백 요리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지 곱씹어보면서 흑백의 컨셉, 우리 사회를 반영한 포인트, 본질 등 여러 카테고리로 심층 분석해보았는데요. 흑백 요리사는 색에서 주는 스펙트럼이 극과 극인 흑과 백을 선택하면서 흑과 백이라는 확실한 대비에서 오는 이미지와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갑니다. 백 요리사에 비해 흑 요리사들은 상대적으로 하수처럼 보이지만 백의 위치를 존경하는 동시에 한 번쯤은 내 실력으로 겨뤄서 꺾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엿보이는데요. 마치 바둑 경기처럼 흑이 공격하고 백이 방어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두 명의 심사위원도 흑과 백에 잘 어울리게끔 섭외했고 대비되는 만큼 두 심사위원의 매력도 더 돋보이는데요. 대중의 입맛을 꿰뚫고 있으며 대한민국 요식업계 정점에 있는 백종원 심사위원. 정식으로 요리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음식이 좋아서 혼자 파고든 사람. 정말 세계 각지 다양한 음식의 맛을 찾아다니고 경험한 사람. 찐으로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게 몸에 배어있어 보는 사람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죠. 파인다이닝 셰프들을 심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음식에 대한 방대한 지식으로 셰프들의 음식을 단번에 캐치해내고 한 입만 먹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요리했는지 알아내는 내공을 보여주기도 하죠. 평소 방송에서는 가려져 있던 맛 전문가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백종원 하면 느끼는 친근감이 흑과 백,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해준다고 느껴졌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또 다른 한 명, 전 세계 셰프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미쉐린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 오너 셰프이자 해외 파인다이닝 정통 코스를 밟아온 세계 정상급 셰프 안성재 심사위원. 커리어와 명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졌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확신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칫 비호감의 캐릭터, 독설 캐릭터로 가버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거만하지 않은 태도, 명확한 자기 원칙, 섬세한 심사평,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안성재 셰프의 심사 장면 중 이런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인 급식대가님의 요리를 심사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냉철한 심사를 해오던 중이라 보는 사람도 떨리게 만든 안성재 심사위원은 오늘의 급식 메뉴는 뭔가요? 라고 물으며 심사를 시작합니다. 참가자를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심사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었고 초등학교 급식 메뉴인 만큼 초등학생의 입맛을 생각하며 맛을 심사하는데요. 미슐랭을 받는 음식만이 가장 좋은 음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춘 요리를 먹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음식이 최고의 음식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급식대가의 음식을 먹어보며 자신이 초등학교 때 먹었던 급식의 맛이라고 평가했고 자신의 과잉된 감정을 인지하고 백종원 심사위원에게도 심사를 맡기며 이성적 판단도 지키는 군더더기 없는 심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명의 심사위원이 때로는 서로 다른 관점과 시야로 음식을 평가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시청자가 몰입하게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시간 제약에 포커싱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요리 서바이벌은 시간 타이머를 자꾸 비추면서 참가자들을 압박하고 실수하는 모습, 시간에 쫓기는 모습들을 비추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흑백 요리사는 참가자들이 시간 내에 최고의 요리를 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포커싱을 두었고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불편한 긴장감은 최대한 줄여준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요리 프로그램의 특성상 시청자들이 맛을 느끼지 못하니 지루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심사위원들의 시식 소리나 참가자들의 요리 과정 모습, 그리고 소리, 결과물의 아름다움 등 청각과 시각을 충족시켜주는 연출과 편집 영상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맛집 사장님, 은둔고수와 이미 수십 년간 명성이 알려진 고수 셰프가 맛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원초적인 궁금증을 잘 담아내려고 한 것 같았고 제작진도 요리사와 그 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촬영 후에도 편집만 수개월이 걸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한 장면 한 장면 신경 써서 내보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죠. 아마 흑백 요리사를 본 사람이라면 뭔가 현재 우리 사회를 반영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024년 대한민국 사회는 서로 너무 헐뜯는 분위기, 혐오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화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서바이벌과 다르게 악마의 편집이나 자극적으로 연출하지 않았고
하나의 요리 축제의 장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감정 싸움을 연출하지 않아도 재밌을 수 있다는 표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도 은연중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성, 과정이 올바르지 않은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흑백요리사는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심사의 공정성을 지켜내고 맛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며 시청자를 설득시켰습니다. 100명의 요리사 모두 각자만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접혀있고 자신만의 철학도 녹아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치열하게 요리 과정에 몰두하고 나온 요리 한 접시에 각자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이 요리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접시에 담긴 요리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이 잘 잡혀있고 의도가 명확한 사람일수록 맛의 완성도나 설득력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도 참가자들의 음식 평가 전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요리사의 의도한 바가 전해진 음식이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죠. 만화책을 읽고 독학으로 요리를 해보며 참가한 만찢남, 동파육을 독학으로 만들어내며 백종원 심사위원에게 호평을 받으며 합격을 받죠. 2차 대결에서는 미슐랭 원스타였던 중식 셰프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맛을 선보였고 심사위원 2명 다 만화를 보고 이 정도 퀄리티를 낸 건 천재인 것 같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아마 만화를 보고 흥미를 가졌지만 수도 없는 연습과 연구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흑백 요리사를 더 재밌게 해주는 캐릭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낯선과 익숙함이 주는 재미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급식 요리를 해온 급식의 대가, 한식의 장인이 선보인 깊이 있는 곰탕 한 그릇, 묵은지라는 낯선 식재료를 미국 출신 스타 셰프가 재해석해 선보인 샐러드, 조림의 대명사로 불리는 최강록 셰프가 보여주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무조림 등 재미있는 캐릭터와 포인트가 보는 내내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흑백 요리사에는 배우고 생각해볼 지점들도 많다는 건데요. 어떤 분야든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디테일, 한 끗이 다르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성재 셰프도 디테일한 면모들을 보여주며 일반인 입장에서 이것까지 잡아낸다고? 하는 놀라움을 자아내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미묘한 소금 간의 차이, 완성된 요리에서 재료들마다 역할이 확실한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 놓은 식용꽃에 감점을 주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벗어난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을 200%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끗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경연 결과를 SNS에 많이도 공유했는데요. 바로 한식대처 우승자 이영숙 명인과 한식 신예이자 맛집 셰프 조서영 요리연구가의 대결이었습니다. 식재료로는 매력이 없다는 우둔살을 주제로 고수는 매우 소박한 곰탕을, 신예는 화려한 전골을 선보였습니다. 이영숙 명인은 시종일관 여유로웠고 요리할 때 움직임 하나하나 절도가 느껴졌습니다. 반면 장사천재 조사장은 열정과 패기는 보였지만 긴장한 모습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음식의 본질은 맛이라 불필요한 것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맛에 집중한 명인의 승리. 조사장은 패배 후 퇴장하며 제가 10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덜어내면 미학을 몰랐다는 것을 오늘 크게 깨달았습니다.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핵심을 간명하게 꺼내는 고수의 면모, 대결을 통해 덜어내면 미학을 깨달은 후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승자뿐만 아니라 패배한 사람도 빛이 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과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결국은 겉모습을 선택하는 요즘의 세태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공정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깨트린 것에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언젠가 기회가 오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비전을 잘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흑수저 셰프들도 거의 대부분 10년이라는 시간을 요리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뚫어낸 전문가들이죠.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노하우가 쌓이며 실력도 뒷받침되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백수저 셰프들은 곱절 이상의 시간이 더해진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시야가 확장된 사람들이죠. 확장된 시야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문제를 해체한 후 본질만 남겨 해결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셰프들의 요리 결과물을 보면 예술작품을 보듯이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정말 전문가를 넘어선 예술가에 가까워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륜이라는 말을 행동으로서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았고요.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도 타인이 만족스럽게 음미할 수 있는 진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